안녕하세요, 제스티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미국의 남북전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재밌게 보시고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북전쟁이 발생한 원인을 보다 풍부하게 이해하기 위하여 우선 1787년 5월부터 9월까지 있었던 필라델피아 재연회의와 그 결과로 탄생한 미국 연방헌법에 대해서 간략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783년 파리조약을 통하여 미국의 독립이 인정되었을 때 영국은 북미 13개 주의 연합과 조약을 체결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북미 13개 주가 연합을 하지 않을 경우 독립도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였죠. 미국에는 연합규약이 있었지만 여기에는 대통령도 최고법률도 없었고 의회의 권한도 미약했습니다. 이는 당연히 미국의 정치-경제 발전에 장애로 작용하였습니다. 더구나 영국의 위협이 아직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통일된 대외정책과 군대는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따라서 1787년 5월부터 4개월간 재연회의가 진행되었고 연방헌법이 탄생하였죠. 헌법을 제정함에 있어 가장 민감한 문제였던 노예제도에 대해서 재연회의 대표자들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의 타협을 하였습니다. 즉 상원의석을 결정할 때 흑인 5명을 3명의 백인으로 간주해 총 인구수에 산입하였고 노예가 탈출하여 자유주로 도망가더라도 잡아서 원래 주인에게 돌려보내기로 하였으며 아프리카 등 해외에서 노예를 수입할 수 있도록 향후 20년간 승인한 것이었습니다. 즉 1807년까지 노예무역을 금지하는 입법을 할 수 없도록 규정했던 것이었죠. 역사학자들은 이 세 가지 타협이 70년 뒤 발생한 남북전쟁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1793년에 엘리 휘트니가 조면기를 발명하였는데 이 기계는 면화의 씨앗을 뽑아내는 작업 속도를 50배나 증가시켰습니다. 이는 곧 남부 농장에 더 많은 노예가 필요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였죠. 하지만 독립전쟁 이후 북부는 노예제를 이미 폐지한 상황이었습니다. 1780년 이후 펜실베니아, 뉴욕, 뉴저지, 매사추세츠 등이 노예제를 폐지하였죠. 이런 상황에서 시대의 조류를 역행하는 남부의 노예제도는 북부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기 어려웠습니다. 특히 1820년 미주리 협정으로 36도 30분 이북에 더 이상 노예제를 새로 만들지 않기로 타협한 것은 전쟁을 더욱더 부추기는 작용을 하였죠. 1850년대가 되면 미국은 남부와 북부의 모순, 자유와 노예제의 모순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극대화되었고 미국의 지식인들은 거대한 위기가 미국에게 닥쳤음을 직감하게 됩니다. 그리고 1860년 11월 6일 노예제 확대를 반대하는 공화당 소속의 에이브러함 링컨이 대통령에 당선되자 남부의 주들은 이를 노예제에 대한 치명적인 위협으로 인식하였습니다. 따라서 링컨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에 사우스캐롤라이나, 조지아, 플로리다, 루지애나, 엘레베마, 미시시피, 텍사스 등 남부 7개주는 분열법을 통과시키며 미국 연방을 탈퇴하고 남부연합을 결성하였죠. 이제 내전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먼저 전쟁을 선포한 것은 남부연합이었습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 섬터 요새에 있는 연방부대를 남부군이 공격하였죠. 1860년 12월 26일 부대의 지휘관 앤더슨 소령은 섬터 요새가 더욱 안전하고 연방정부의 위신을 상징한다고 판단하여 자신의 부대를 이곳으로 이전하였는데 요새가 남부군에 의하여 보급이 차단되었습니다. 그 후 1861년 2월 링컨은 그들에게 병력과 보급을 보강하기로 하였지만 남부군의 공격으로 실패하였죠. 그리고 1861년 4월 마침내 남부군은 이 요새를 향하여 33시간이나 포탄을 퍼부었습니다. 폭격으로 인한 사망자는 없었지만 앤더슨 소령은 결국 남부군에 투항하였습니다. 이렇듯 초기 전투는 로버트 리 장군이 이끄는 남부에게 유리하게 흘러갔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대세가 전환되는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바로 노예해방선언이었습니다. 원래 남북전쟁에서 링컨 대통령이 최우선으로 수호하고자 했던 것은 연방헌법, 즉 통일된 국가였습니다. 그가 처음부터 노예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은 아니었죠. 그는 오히려 노예제를 유지해서 국가의 통일을 지킬 수 있다면 노예제를 유지할 것이고 노예제를 폐지하여 국가의 통일을 유지할 수 있다면 노예제를 폐지할 것이라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전쟁이 시작되자 수많은 남부 노예들이 북부 연방군대로 도망쳐왔습니다. 도망노예 환송법에 따르면 그들은 남부로 되돌려져야 했죠. 하지만 전쟁 중이었기 때문에 링컨은 그들을 포로로 간주해 돌려보내지 않았고 이것이 실질적인 노예 해방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1863년 1월 1일 노예 해방 선언에 서명하게 되죠. 노예 해방 선언은 링컨에게 광범위한 민심을 얻게 하였고 50만 명의 노예들이 도망치는 바람에 남부의 경제는 전쟁에 패배할 만큼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반면 북부는 수많은 노예군이
군인과 노동력을 얻게 된 것이었죠. 링컨은 훗날 흑인 군대와 노동력이 북부가 승리할 수 있었던 주요 원인이라 평가하였습니다. 지금 들으시는 노래가 모두가 한 번쯤은 들어봤음직한 북부군의 대표적 군가인 공화국 전투창가입니다. 뒤이어 1863년 7월 1일부터 3일까지 게티스버그에서 미국 역사상 가장 처절한 격전이 벌어졌습니다. 남군은 대략 7만 5천여 명이었고 북군은 약 9만 명이었는데 넋을 잃게 하는 3일간의 치열한 싸움 끝에 게티스버그의 들판은 시체로 뒤덮였고 강은 피로 물들었습니다. 회복 능력이 뒤떨어졌던 남군에게 이 전투는 치명적이었죠. 링컨의 국민을 위한 정부를 만들자고 한 연설은 바로 이 게티스버그 전투 4개월 후 사망자들의 국립묘지 봉헌식에서 나온 연설이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이 게티스버그 연설 시 링컨의 유일한 실제 사진인데요. 원안에 있는 사람이 링컨이라고 합니다. 1865년 3월 재선에 성공한 링컨이 취임 연설을 한 지 한 달 뒤에 더 이상 미국 청년들의 피를 보고 싶지 않았던 남부 총사령관 로버트 리 장군은 유격전을 계속하자는 부하들의 건의를 거절하고 북군 총사령관 그랜트 장군에게 항복하였습니다. 남북전쟁은 그렇게 종결되었죠. 항복보고를 받은 링컨은 백악관에서 연회를 열었고 그 연회에서 남부에 대한 예우로서 남부를 대표하는 딕시의 땅을 연주하게 하였는데 지금 들으시는 곡이 바로 딕시의 땅입니다. 남부는 노예노동력을 기초로 하는 경제체제였고 북부는 자유노동력을 기본으로 한 경제체제였습니다. 이런 차이는 정치뿐만 아니라 경제에서도 당연히 국가 발전의 장애 요인이었죠. 하지만 남북전쟁을 통하여 이데올로기를 통일한 미국은 이후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국가로 발돋움하였고 19세기 말이 되면 2차 산업혁명도 주도하며 전세계 공업생산 1위 국가에 오르게 됩니다. 따라서 미국은 자연스럽게 자본주의의 경쟁체제에서 영국과 프랑스의 지도적인 지위를 빠르게 대체하며 리더의 모습으로 국제사회에 등장하게 되죠. 이상 미국의 남북전쟁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